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환경인데요. 그, 요즘, 그, 다시 뭐, 폭동 때문에 제가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영상 다 볼 거 다 보고, 이거 검찰청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악의 근원이 검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그걸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우리나라의 악의 근원은 사실 검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서부터 이 유튜브 하기 전서부터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범죄 집단인 거죠. 그 범죄 집단이 사라지고 해체되고 없어지면 그 나라의 범죄가 확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큰 범죄 이런 거 확 줄어들죠. 이 범죄 집단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한국 사회는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범죄 소굴이 될 겁니다. 이 범죄 집단이 허가받았거든요.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위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검찰청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죽은 조직이에요. 그 죽은 조직이 좀비같이 이미 시체가 돼요. 조직은 죽지 않아요.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죽은 거죠. 정신이 죽었어요. 영혼이 나갔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데 좀비처럼 살아나서 뭔가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요. 그게 뭐죠? 자기 이익, 자기 권한,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돈 이런 것을 위해서 검사들이 매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사실 전관예우는 그 판사했다가 나온 사람은 전관예우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가 센 사람들은 검사들이에요. 검사장급 했다가 나와서 전관예우로 엄청난 돈을 1년에 수십억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검사장하고 나와서 보통 2, 3년 내에 몇백억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범죄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허락받은 것처럼 의제되어 있습니다.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범죄 집단에서 승진해서 검사장까지 했다 나오면 돈을 그렇게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그렇게 버니까 어떻게든지 검사장으로 올라가려고 비비는 겁니다. 아첨하죠. 의존하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 집단을 해체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범죄 집단을 국가 체제 내에서 놔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검찰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러고 있다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청 허가받은 범죄 집단입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가 있지만 그냥 21세기 들어와서 얘네들 한 짜투리서부터 그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제대로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치하는 거 봤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세요.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그 폭동이 어제 났어요. 그래, 119 폭동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119 폭동의 진원지와 근원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검찰이라는 범죄 집단, 문재인과 허가받은 범죄 집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은 범죄 집단이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은 그 내버려 뒀기 때문에 오는 후과를 분명히 치러야 될 것이다.
23년 5월 15일 날 내가 강의했습니다. 문재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윤석열을 키워주고 윤석열을 키워서 자기가 득을 보려고 했죠. 그래서 문재인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구속됐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아마 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구속되는 경우는 아마 인류 역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직한 검사에서 가장 몰락한 대통령으로 강직한 검사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마이뉴스가 잘못 쓴 겁니다. 가장 더러운 검사에서 가장 몰락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내란 사태 47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정식 이제 6개월간 1차로 6개월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20일 내에 기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좀 늦어지면 또 연기하면 됩니다. 일단 6개월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이 아닌 그냥 민간인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윤석열이 구속된 의미가 뭐냐? 윤석열을 구속한 의미가 뭐냐? 1월 17일 날 내란의 우두머리를 감옥에 영원히 격리시킬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는 점입니다. 내란의 협조자 또는 동조자들, 즉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가담자를 또한 감옥에 가둘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에 있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 대통령을 꿈꾸던 김건희가 그동안 벌였던 패악질을 완전히 밝혀서 무기한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것이 윤석열 구속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김건희의 패악질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무혐의로 처분했던 검사놈들, 검찰이 왜 허가받은 범죄 집단인지 내가 그 뒤에서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김건희의 패악질을 완전히 무혐의로 다 처분했습니다. 이채 양명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놈들, 이창수, 그 밑에 그 부장검사들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들에게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수사해서 처벌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 짓은 안 하고 김건희를 그 어마어마한 패악질을 다 혐의 없음. 누가 그따위로 했는지를 검사직을 그만두고 나갔더라도 그렇게 한 놈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가 변호사 자격증도 다 빼앗아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날르는 놈들에게도 감옥행과 함께 금융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것은 윤석열이 구속된 의미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을 구속하지 마라. 내란이라는 말은 입에도 담지 마라. 지금 그 선거가 부정하게 일어났으므로 부정선거 때문에 나온 일이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나르는 놈들, 이제 그놈들에게 감옥도 가지만 엄청난 금융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튜브로 벌었던 걸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싸고 돈 자들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공직에서 일진아웃시키는 법규를 만들어서 거짓말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제는 법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공직에 나와서 위증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불합리한 어떤 수작을 부렸을 때는 반드시 일진아웃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거짓말이 만연돼 있어요. 거짓말 그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냥 그 피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이 검사놈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